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코로나19 확진자들.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은 전대미문의 재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종교단체 집단 감염으로 발생한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시작으로 이태원 클럽과 대규모 집회로 확산된 2차 대유행, 그리고 겨울철 3차 대유행까지 코로나19 발생 1년 5개월째 누적 확진자 수는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많은 확진자들이 SNS를 통해 투병 과정을 공유했는데요. 2020년 4월 코로나19에 확진된 이정환 씨 또한 영상으로 투병 생활을 공개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첫날부터 한 열흘 동안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잘못하다 죽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여기는 태릉 손수촌 서울형 무증상자 센터라는 곳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왜 어디서 코로나에 걸렸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추측을 할 뿐이에요. 첫 번째로 제가 터키에서 코로나에 감염돼가지고 그 코로나가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서울에서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거일 수도 있고요. 2020년 1월 터키로 교환학생을 갔던 이정환 씨. 코로나19 확산으로 급히 귀국했지만 한국 도착 이틀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4월 6일 날 입원했고요. 오늘 4월 28일이니까 오늘은 22일차가 되는, 입원한 지 22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4월 6일 점심시간 때부터 약간 몸이 으슬으슬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점심이 지나면서 점점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저녁 시간이 되자마자 열이 펄펄 나가지고 재봤더니 39도가 나왔어요. 그때부터 무증상자가 아닌 유증상자니까 근처에 있는 서울의료원 코로나 병동으로 옮겨졌고요. 코로나19 증상의 정도에 따라 이송되는 병원도 달라지는데요. 생활치료센터나 코로나 병동으로 이송된 첫날에는 혈압과 체온, 피검사 등 간단한 검사와 함께 폐 상태를 확인하는 흉부 엑스레이 검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첫날부터 한 열흘 동안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저승사자랑 한 10번 정도는 하이파이브 한 느낌? 열흘 동안 열은 펄펄 나지, 기침은 계속하지, 근육통은 심해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최대한 길게 잔 게 1시간? 나도 모르게 그냥 지쳐서 잤는데 한 1시간도 못 돼가지고 또 근육통 때문에 깨는 거예요. 그게 계속 열흘 동안 그게 계속 일상적으로 반복됐었어요. 호흡기 감염 질환인 코로나19는 발열, 기침뿐만 아니라 심각할 경우 폐가 딱딱해지는 폐섬유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감염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주로 이제 상기도에 그냥 주로 증상을 일으키는 뭐 콧물 나는 목 아프다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호흡기 증상은 심하지 않지만 이제 열나면서 근육통이 심하게 생긴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바이러스가 침범한 수준이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증상이 다르게 발현되다 보니 치료하는 병원은 물론 약 처방과 치료 방법 또한 다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려고 먹은 칼레트라라는 약 때문에 굉장히 더 힘들었어요. 칼레트라라는 약은 사실 에이즈 환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약인데, 근데 이 칼레트라라는 약에 대한 부작용이 저는 너무 심한 편이어가지고 그 부작용 때문에 더 아프고 죽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례로 물을 마시면요, 그 물이 몸에서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큰 거를 볼 때 그 물이 그대로 나와요. 먹은 양만큼만 딱. 그리고 밥을 먹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토가 쏠려가지고 계속 토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 토를 하니까 구역질이 나고 밥도 못 먹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밥과 물 모두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막 설사 계속 나오지, 밥 못 먹지, 근육통 엄청 심하지, 잠도 못 자지, 이러니까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때만큼은 잘못하다 죽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코로나19 발생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이지만 아직까지 기대에 미치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약만 쓰면 다 나아 뭐 할 정도의 그런 특효약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환자의 경과를 좀 늦춰주게 한다든지, 좀 이제 환자가 이제 나빠지는 것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이미 나빠진 환자에서 면역 상태를 개선해서 조금 호전되게 한다든지, 이 정도, 그러니까 환자를 좀 도와주는 정도의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5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남들은 한 달가량 되면 음성과 양성이 번갈아 나와 희망을 갖거나 마음을 졸인다는데 나는 10번의 검사 동안 한결같이 모두 양성이 나왔다. 평균 퇴원 기간인 30일이 지났고 그동안 검사만 10번. 이틀이 지난 5월 10일 일요일, 우울감이 쉽게 떠나가진 않았다. 어젯밤에는 하나뿐인 병동 룸메이트가 음성 판정 2번을 받고 집으로 귀가했다. 우울감이 온 날부터 이틀 동안은 정말로 힘들었지만 지인들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나는 우울감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가 있었다. 사람들의 응원 댓글 또한 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4월 5일 날 확진 판정 나와서 4월 6일 날 서울의원으로 가가지고 6월 1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 확진 판정 받은 지 58일 만에 퇴원을 잘했고요. 최근에 이제 혈장 공유를 3번이나 했어요. 좋은 치료제를 드리기 위해서 혈장 공유를 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동안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